과연 이 과학고를 진학한 후, 영재고 포함이죠. 진학한 후 의대에 진학하는 것, 의대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요 엘리트 코스, 과거와 영재고를 졸업한 후에 우리나라의 그 메이저 의대를 진학하는 자녀를 그렇게 교육해야겠다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중학교 졸업 후에 서울영재고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간다. 이 코스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주 엘리트 코스죠. 그런데 이 의대 진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학교 생활 자체에서 생활 자체에서의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의대 지원 자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자체에서의 어려움이란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내신 성적을 따기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대 지원의 어려움은 이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대단히 희귀한 케이스죠. 이런 거죠. 영재고를 진학을 했을 때, 물론 이 그 영재고를 진학을 해서 혹은 과학고를 진학을 해서 공부 과정은 이렇습니다. 여기 조금 틀린데요. 여기 영재고, 여기 과학고죠. 과학고는 조기 졸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졸업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졸업을 할 수도 있죠. 영재고는 이제 6개월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데 잘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3년을 다 다닌다고 보시면 되죠. 똑같이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학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조기 졸업이 됐죠.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위에다 조기 졸업을 할까요? 이렇게 조기 졸업이 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조기 졸업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그 합격을 하게 되면 여기 합격했죠. 합격 대단히 기쁜 상태입니다. 무려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게 되면 모두가 나 못지않은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요때 합격한 이후에 요때 이제 선행을 하게 됩니다. 교과 선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배울 내용들을 쭉 배우게 됩니다. 겨울에 합격한 이후에 만약 이 과정을 하지 않게 되면 이 학기 중에 그 시험을 잘 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방학들 여름 겨울 방학들을 이용을 해서 선행을 쭉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선행을 들을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죠. 이 그 영재고와 과학교의 교육과정은 여기 교과과정은 이 교과과정은 그 일반고의 교과과정과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일반고에서 배우는 교과과정은 빠르게 끝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일반고 교육과정 빠르게 끝내고 플러스 AP 과정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AP 과정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분학, 그 다음에 뭐 선형대수,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 정수론, 통계학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도 과학도 이 교육과정 내에서 배울 때 이미 일반은 끝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갈 때 뭐 전자기학, 유기화학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학과정처럼 그런 식의 선택 과목을 해서 이제 수업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 일반 교육과정 자체도 고교과정 내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시험이 난이도가 아주 높은데 그걸 아주 빠르게 끝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물론 과학고는 어느 정도 교과 과정을 좀 늘려서 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을 영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끝내죠. 그래서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행을 할 때 이 학원들을 주로 이용할 텐데 이제 학원에서는 일단 학교 프린트, 그다음에 정석,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내신 기출문제, 내신 문제죠. 내신 기출문제. 그다음에 이제 실측면접 문제. 그거 이외에 이제 외국대학교, 외국대 보통 이제 일본 혹은 중국이죠. 외국대학교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프린트,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석, 혹은 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교재, 교재 이런 걸 쓰겠죠. 이런 걸 쓰고 이제 문제를 내는데 이미 그 학원에서 주로 이제 대치동을 많이 이용할 텐데 이 대치동에 와서 이제 이거 선행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이미 다 끝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배울 때 학기 중에는 약간 복습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매우 지도하기가 어떻게 보면 용이하죠. 왜냐면 다 알고 있으니까. 또 반면에 그 평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학생들이 이미 다 뭐 족보까지 다 공부를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게 이렇게 출제를 하면서 이제 변별력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행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방학 선행이죠. 방학 때 다음 거에 대한 과목을 이제 쭉 선행하게 되는데 이런 선행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학생들이 이제 대치동을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과학 때문입니다. 이 과학을 배울 때가 근처 학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인터넷 강의에 올라가 있는 많은 이런 대학 과목들이 학교 내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 해야 되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간 김에 이제 수학까지도 다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대치동에 모일 수밖에 없고 팀 수업이 됐던 아니면 오픈반 수업이 됐던 대치동에서 자료를 받고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만약 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불리하죠. 자, 그래서 이 방학을 거의 꽉 채워서 선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선행을 해서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조기 졸업 혹은 조기 진학이라고 해서 약 정원의 한 40% 정도 이 정도를 먼저 졸업을 시키죠. 그래서 이때 졸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기 졸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계속 그 방학 동안을 이용을 해서 선행을 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되죠. 그런데 이 입시를 치를 때 입시 전에 먼저 내신 얘기였으니까 내신 준비를 할 때 이 성적을 받기가 매우 매우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나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 경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학교에 가면 굉장히 그 수학을 잘하는 친구, 굉장히 물리를 잘하는 친구, 이렇게 좀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쫙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미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고 온 거죠. 원래부터 관심도 있었고,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이게 굉장히 특화돼서 잘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한 과목을 잘한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 입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거 입시는 이제 수시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을 할 때 1단계로 내신을 보죠. 그러니까 이 1년, 그 2년 반 혹은 1년 반을 내신을 굉장히 그 철저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1단계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인데, 이 2단계는 전체 정원의 약 한 2에서 3배수 정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인원이죠. 2단계. 그럼 이제 2단계에서는 이제 면접을 하게 되죠. 보통 이제 심층 면접을 해서 수학과 과학을 평가를 하고, 그거 이외에 플러스 인성 면접을 이제 하게 되죠. 이게 어렵죠. 이런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런 심층 면접 준비도 이거 개별적으로 잘 안 되니까 이런 준비도 전부 다 학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물론 학교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는 하지만 부족함을 느끼죠. 시간의 부족이라든가 자료의 부족,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니는 그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자료도 부족해 보이고, 그다음에 모르는 것도 그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내신 성적을 잘 따야 되는데, 이렇게 그 대치동에 와서 지방, 특히 지방가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치동에 와서 지내는 건 대단히 그 어려운 일이죠.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아예 호텔이나 혹은 뭐 고시원 혹은 뭐 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그 기간 동안 머무르는 친구들도 있죠.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시험을 보는데, 수시 시험 역시 이제 준비를 하겠죠. 하고 나서 수시 시험을 보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 교육부에서 이 과거 학생들이 이 과거나 영재고에서 이 의대 진학을 많이 하게 되면 요 과거 영재고 입시에 중등학생들이 굉장히 과열될 것이다. 그것이 도미노처럼 초등까지도 연결될 것이다. 그렇다면 공교육은 망가지게 되고 굉장히 학생들도 피로가 누적되며 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과학과 영재고가 지금 의대 지원만 해도,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의대 지원만 해도 페널티를 주죠. 이 페널티는 첫 번째는 그 지원금 회수입니다. 보통 이제 과거 영재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돈은 그냥 1인당 평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될 수도 있죠. 약 3천만 원 정도를 토해내야 됩니다. 이건 합격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지원만 해도. 두 번째는 졸업 시 모든 상에 대해서 제외됩니다. 그 졸업할 때 여러 가지 상을 이제 받게 되죠. 공로상도 받게 되고, 이런 상은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수시에 여러 개를 지원할 수 있는데 공대와 의대를 섞어서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의대 지원을 할 거면 의대만 지원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나 서울대 의대 쓰고 카이스트 쓴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물론 이것도 학교마다 학교장 재량으로 이제 권장 사항이지만, 많은 학교들이 의대 지원만 해도 지원금 회수와 그다음에 상에서 제외되는 거는 이제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한다 해도 대학에서 과거생과 혹은 영재고 학생이니까 우선 선발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지, 우선 선발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학 입시는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은 것이지 특정한 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과학과 영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수하다면 우수한 학생,
뽑을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별도의 그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습니다. 보장돼 있다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과학고와 영재고를 간 이후 의대를 진학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과연 똑똑한 우리 아이가 영재고와 의대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것이냐 생각하면 많은 난관이 있다는 것이죠. 이 안에 내신 성적도 한 번이라도 미스가 나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고, 그 성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이 대치동에 있는 수많은 학원들, 이 학원들을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방학을 올인해서 공부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지원할 때도 이런 페널티를 감수해야 되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합격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학생들은 좀 우회하죠. 왜냐면 이 의학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 과학 과목이죠. 노벨 의학상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세계 탑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좀 전문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이런 의학을 전공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죠. 다만 너무 의대로만 지금 집중돼 있는, 그건 굳이 과학고 영재고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모든 그 학생들이 마찬가지죠. 일반고라 해도 여기에 몰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는 이런 규제를 두는 것이고,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전략을 짜냐면 졸업한 이후에 일단 졸업은 하고 졸업은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반수를 통해서 다시 입시를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카이스트나 공대를 졸업한 이후에 다시 시험 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럴 경우에 페널티가 없죠. 일단 고교 과정을 졸업한 이후에 대학 진학을 공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페널티에 그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냥 특기자로 수시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재수학원을 들어가서 수능 준비반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3년 혹은 2년 동안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 수능 만점자 중에도 과학고 학생이 나왔던 것처럼 수능 준비를 안 했을 뿐이지 수능 준비를 하면 또 대단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을 1, 2년 정도 허비한 이후 다시 의대로 유턴하는 그러한 학생 그룹도 있죠. 의대를 가냐 못 가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건 물론 의료도 있지만 IT 쪽으로 굉장히 많은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또 IT 계열 쪽에 굉장히 큰 성과를 보이고 있죠. 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있죠. 결국에는 그 과학고 영재고에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것이 대단히 힘들다는 것을 학생들도 또 부모님들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보다는 보통은 이제 서울대 공대를 가든지 아니면 카이스트 공대를 가죠.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잡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물론 이런 내용을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지금 과학고 영재고를 보내서 의대를 보내려는 많은 중등, 초등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매년 그래도 2명, 3명 정도의 학생들은 가능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한두 명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철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과학고 영재고를 다니고 있고 거기에서 치열하게 내신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최신의 정보, 어떻게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 내신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성공하는 길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막연히 어떤 인터넷상의 그런 한두 명의 특별한 케이스의 얘기만을 귀 기울이지 마시고 현재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뉴스도 많고 허위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그 안에서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진로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